이번에 공유드릴 승소 사례는 얼마 전, 며칠 전이네요. 2022년 2월 10일에 판결 선고된 사안인데요. 우리 의뢰인분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서 2천만 원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일단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너는 불법행위를 했다 라고 해서 민사소송이 되고요. 반면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경우,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시 불법행위 책임이지만 그 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여 가정법원 관할이 되죠.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 의뢰인분이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셨죠.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참 그럴 줄 몰랐는데 이제 상대방 따라서 지방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주말마다 주변도 나들이도 가고 잘 지내던 중에 상대방이 이제 갑자기 왠지 좀 가정에서 뭔가 이제 소홀한, 그쵸.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바쁘고 이런 게 그냥 바쁜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외도라고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회사 일이 참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상대방의 결제 내역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른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결국에는 이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참 이혼을 하자니 이런 거죠. 혼인관계도 좀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그쵸.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하기는 좀 망설여지셔서 결국에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증거는 있었지만 아주 직접적인 증거인가? 부정행위 증거가? 그리고 유부남녀 인식은 확실한가? 이것부터가 일단은 문제였던 사안이어서 저희가 증거 보전을 통해 쉽지 않았지만 좀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던 거, 이것부터 일단 시작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제 소송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기각 주장을 하는 경우도 꽤 있죠. 크게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든지 또는 유부남녀인지 몰랐다라든지 또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는 위자료 책임이 전혀 없다, 기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각 주장을 혹시 해볼 수도 있겠다는 지점은 있었어요. 유부남녀 인식 관련해서. 만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추가로 내자 해서 일부 좀 대비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저희의 첫 서면만으로 상대방이 그 다음 실질 서면에서 바로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겠다라고 하여 기각 주장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러이러하니 감액 주장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 감액 주장 중에 하나가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 본인이 부정행위, 연인관계에 이른 시기가 이때쯤이다 라고 특정해서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쯤 되면은 재판부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인정하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결정, 위자료 얼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또는 판결, 이렇게 좀 수월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우리 의뢰인분이 딱 그 부정행위 기간 특정 주장에서 굉장히 또 억울함을 토로하셨죠.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닙니다. 그 남편이 이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고 어디에 갔는데 주말에 나랑 간 게 아니다. 그럼 저쪽이랑 같이 여행을 간 것 같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부정행위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카드 조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안을 한번 의뢰인분에게 설명을 드려봤죠. 이제 카드 조회는 뭐냐면은 부정행위 정황이 있거나 일부 증거가 있을 때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1년일 수도 있고 또는 예전 어느 1년일 수도 있고 이 정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상간자 소송이든 어떤 소송이든 어떠한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채택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는 입장이 되어볼게요. 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일부도 소명이 안 됐는데 이 증거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은데 이 신청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 소송에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야지 초과해서는 우리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까지 필요한지를 조금 이제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일단은 본인이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위자료 액수 부분인데 위자료 액수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이 증거 채택이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재판부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러이러하니 한번 주장을 해봅시다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저쪽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 이러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냈죠. 이제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물어보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뭐 내기도 그렇고 본인이 이미 주장한 게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미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걸 채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일단은 부정행위 이제 시기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고, 사실 이 사안이 별도로 형사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결부된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지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사실 뭐 당사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거를 저희가 다 채택할 수도 없거니와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입장에서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고가 궁금해하는 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자진해서 제출할 것이 아니라면 채택은 하되 필요한 내용을 꼽아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보니까 언제 여행을 간 것 같다, 언제 여행을 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1년치 전부는 아니고 이 시기를 좀 일부 특정을 해서 저희가 조회 신청을 하게 되죠. 그 조회 신청은 바로 이제 상대방의 카드 내역 조회였는데, 상대방이 어느 카드를 쓰는지 모르니까 10개 카드사에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예 가입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한두 개를 주로 썼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와 동선이 겹치는 게 이제 나온 거죠. 같이 땡땡 바다에 갔구나. 이거를 뭐 동일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사용 내역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조회 회신이 온 이후에 서면에서 상대방은 뭐 미안하다, 감액해달라 라고 주장은 표면적으로 하면서도 그렇다면은 사실 인정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인데 부정행위 시기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회 내역 결과에 의하면 이러하다라고 이제 제출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그거는 뭐 본인이 카드를 뭐 주고 또 다른 이제 변명 주장을 하게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서면을 내면서 상대방의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내게 되고요. 결국에는 판결에서 기존의 재판부가 권고했던 결정상 금액인 1,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의 결정이 났고요. 판결 이후에서도 의뢰인분이 억울하다, 이거 인정받고 싶다고 했던 이제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여행 간 사실을 인정받게 되죠. 이게 부정행위 정도와 액수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유부남 인식이 인정되면서 위자료가 인정된 부분, 그 다음에 위자료 액수 관련해서 상대방이 허위 주장하는 것을 증거 신청 등을 통해서 밝혀내고 위자료 액수를 좀 증액시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뢰인분이 물론 이것으로 억울함이 다 풀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사안입니다.